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본서 펴보세요. 기본서 요거 62페이지 펴봐요. 62페이지. 예. 문제지 말고. 아니 이거 페이지. 요거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강의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5월달 하려고. 요것이 요 내용이 개발법과 정비법 둘 다에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자, 62페이지 펴보세요.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요거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인데요. 1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기준일.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이 기준일, 아니면은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날이 그 기준일인데, 그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데,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자, 해당할 때 잘 봐요. 자, 잘 보세요. 언제냐, 그것이 해당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요 기준일 다음 날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됐다.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분할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를 잘 봐야 돼.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것. 예. 그러니까 1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됐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된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가 뭘로? 다세대로. 단독이 공동을 갖죠. 증가했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했다. 증가했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증가하는 것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면은 일단 증가했죠.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소유의 수가 증가했다. 증가했지, 그죠? 요걸 말한다, 요거를. 자, 그러면 책 봐요, 책. 문제 봐요. 다음 가로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20번.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가로안에, 방금 책에 1, 2, 3, 4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로안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한정한다. 아시겠죠? 저 기준일이 뭐냐?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했다면 그날이면 그날. 아시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기준일. 요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한정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 딱 보는 순간, 자, 여러분, 증가되는 것이 아닌 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아닌 것. 자,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 그 다음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 증가됐죠. 3번 나대지가 새로 건축하여 증가. 4번 여러 개의 필지 토지가 한 필지 토지로 합병. 감소. 그냥 감소죠, 그죠? 몇 번 정답? 4번. 근데 어려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요약집 할 때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문제 나왔기 때문에 부른 것이지만은요. 5번.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증가했지, 그죠? 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자, 이제 2절 밑에 정비사업조합입니다. 21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이거 나왔지만요.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하라서 하지 않습니다만 나왔으니까 한번 체킹을 하자. 여러분들 28페이지 교재 문제집 반 교재 28페이지 밑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업무가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는 내가 했을 거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이고 나중에 봐서 뭐 3번에 뭐 계략적인 4번에 준비 업무 아시겠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요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또 두 번 다시 나올 확률이 적어요. 이거 틀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1번에 초안 작성, 2번에 창립총회 개최, 3번에 계략적인, 4번에 동의서 진구, 5번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요. 5번은 총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버려라고 하지만 일단은 있는 것만 몇 개 보면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외우지 마세요.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22번 조합 설립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이것도 보세요. 참 얼마나 야비해. 앞에 니은이고 뒤에가 기억이야. 그죠? 앞에 거를 잘못 보면 틀리고요. 뒤에 게 기억이에요, 기억. 이 야비한 놈들. 그죠? 예. 자, 먼저. 자,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단지 안과 단지 밖이 있죠. 그러죠? 단지 안, 단지 밖. 현재 첫 번째, 재건축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의 단지 안이네, 그죠? 단지 안에 뭡니까? 각 동별 가반수. 나만 이거는 거죠?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나왔죠? 동별 가반수. 전체 4분의 3, 면적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니은, 앞에 있는 니은은 얼마입니까? 4분의 3. 적어봐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안 나왔지만, 자, 단지, 주택단지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요거예요. 일단은 요 없지만, 단지 안에서는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똑같아요. 단지 밖에서는 그냥 4분의 3, 3분의 2.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요거죠.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예요, 기억이? 2분의 1이고요. 근데 니은은 똑같죠, 그죠? 4분 함으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좀 아주 헷갈리게 됐습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몇 명이냐? 자,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 그냥 풀면 돼요. 여러분들 32페이지 펴봐요. 자, 폈죠, 그죠? 밑에 보시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있죠. 보입니까? 맨 밑에 1번 주거환경 재개발은 동그라미 1번 공유 1명. 맞죠, 그죠? 1명. 그러니까 공유 1명이죠.
근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토지 공유의 한 명이라는 얘기고 건축물 공유의 한 명이 그죠? 건물과 토지는 각각 따로 각각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유의 한 명, 건축물 공유의 한 명. 토지 건축물 다 따지면 각각 한 명 얘기입니다. 1번이 그 뜻이에요. A 또는 B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됐으면 합해서 한 명입니다. 이해됩니까? 합해서 한 명. 그리고 한 명이 다수 필지가 있어도 한 명. 한 명이 다수 건물이 있어도 한 명. 한 명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 한 명은 한 명. 그러니까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하면 각각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책 봐요. 저 문제집 봐요. 문제집. 자, 잘 보세요. A, B, C. A, B, C. 자, A와 B와 C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세 명이 공유인 한 필지의 토지에 또 있죠.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그러니까 토지에 이거 뭐죠? 토지에 뭐요? A, B, C가 뭐예요? 얘는 공유. 그죠? 이 위에 건물은 뭐예요? 건물. 이 위에 주택은 뭐예요? 주택. 주택은 뭐예요? D죠. 그러면 이 중 공유해서 몇 명? 한 명. 얘 하나. 그렇죠? 얘는 공유해서 하나. 한 명이니까 다르니까 사람이 하나. 그래서 현재는 첫 번째는 1 두 개고요. 두 번째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2. 그러니까 2라고 한 사람이 여러 갖고 있어. 그래도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 한 명. 그 나대지 위에 지상권자 G 합해서 하나. 뭐 두 명이요? 하나. 지상권자. 아시겠죠? 토지 플러스 지상권자는 합해서 무조건 하나. 몇 명 총? 4명. 자, 그 다음에 24번 보기 전에 자, 교재 옆에 보세요. 33페이지. 자, 봐요. 3번. 맨 밑에 3번.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시장원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한 사실을 통지한 때, 도달한 때, 통지한 때, 둘 중 빠른 때. 요거죠, 그죠? 이 문제가 24번 문제예요, 이게. 자, 24번. 소유자 갑은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인 2010년 10월 1일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 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줄거서요. 2010년 10월 5일 추진위원회에게 통지하였고, 통지한 날. 그죠? 통지한 날이죠. 통지한 날. 이것이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과 반대입니다. 통지한 때가 먼저 낸 거예요. 통지한 때. 통지한 때는 2010년 10월 5일. 갑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가 2010년 10월 7일 추진위원회에 도달했다. 뭡니까? 도달한 때가 10월 7일입니다. 이 경우에 효력은 둘 중에 빠른 날 언제입니까? 10월 5일. 그죠? 답 몇 번? 2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5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 기억납니까? 자재 위비설. 처음 들어보죠? 괜찮아요. 37페이지.
37페이지. 가로 2번에 2번. 자재위비설. 자재위비설. 기억나죠? 자재위비설. 자격, 제명, 위치, 비용의 비, 사업비의 비, 설계자. 자재위비설은 3분의 2다 그랬죠? 그러면은 25번이 아닌 것, 자재위비설 빼니까 답 1번이네. 2번은 자, 3번은 위, 4번은 비, 5번은 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26번 재개발 사업 조합 설명을 옳은 것.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입니까? 아니죠. 시장 군수 등 인가죠. 시장 군수 등에 인가 받는 겁니다. 무조건 다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하여튼 저를 보세요. 정리법에서요. 인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 저를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준공 인가, 시장 군수 등 인가. 아시겠죠? 이런 것 간단하게. 개발법에서 공라 무조건 10살 이상. 정비법에서 인가 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이거 또 할 텐데 그때가 물어보면 또 몰라. 그 다음에 2번 50인 이상 두어야 한다. 들렸죠? 개발법은 50인 이상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41페이지 있어요. 교재. 아이고 뭐야. 나오죠, 그죠? 쌍가루 10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100인 이상 둬야 한다. 3번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3분의 2 이상 돈이 오더라. 자재위비설 대 자. 조합원의 자격의 자. 요거는 맞네, 그죠? 자재위비설의 자. 3번이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가 있다.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개발부가 똑같아요. 임원은 어디서만? 총회에서만. 대의원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임원, 선임 등등은 전부 다 총회에서만. 그러니까 이사는 임원이니까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임원 전부 다.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겸할 수가 없다. 조합장만 가능하고 이사 감사는 안 됩니다. 넘깁니다. 27번 조합 임원 설명을 옳은 것. 1번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감사는요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를 두는 겁니다. 감사를. (37페이지) 맨 밑에 조합의 임원 나오죠. 조합은 무조건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인데 먼저 기억에 밑에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고 넘겨보세요. 100명 초과할 때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는요 100명 초과하면 5명이고 100명 이하는 3명이에요. 근데 기억 보시면 감사의 수는 100명이 넘든지 말든지 무조건 몇 명입니까? 1명 이상 3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 미만이 뭐니 이러면 없습니다. 뭐 100명 미만이라도 무조건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틀렸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면 퇴임 될지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3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아니죠. 누가? 감사가. 이거는 개발법과 똑같아요. 감사가 대표하죠.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데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지요.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 임원은 조합에 대의할 수가 없다. 아니죠. 조합장을 제외. 조합장만 되고 이사 감사는 안 돼요. 조합장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만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될 수 있으면 조합장이 대위원회 의장이에요. 의장. 하나 더 28번 재개발 사업 조합입니다. 틀린 것 1번 소유권이 공유 1인 맞죠. 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감사가 조합 대표하죠. 3번 중복대대로 하는 겁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요. 당연 퇴직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요.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 될 수가 없죠. 대의원은 조합장만, 이사 감사는 될 수가 없다. 29번 조합 설립 등입니다. 옳은 것 1번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 군수에 제출합니까? 이건 뭐 말이 이상하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각각 각각 동의받아 갖고 그 동의받은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개발할 때는 뭐요?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고,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동별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동의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아시지? 조합장의 인감증명서는 뭐 아예 그냥 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2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 대표 맞죠? 그죠? 예. 1번 몰라도 답 2번은 금방 할 수 있겠네. 그리고 3번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습니까? 효력을 잃지 않지요. 틀렸죠. 4번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는 구두로 해요? 아니죠. 서면동의서잖아. 서면동의서. 구두 아니죠.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그죠?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구두는 안 됩니다. 5번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단은요, 저를 보세요.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일단은 100분의 10 원칙이지만은 요거 창사관 책 봐요. 다시 페이지 6번 밑에 나옵니까? 일단은 10% 이상 출석이 받지만 옆에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창사관 몇 프로? 20%. 창사관.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한 개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 3개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요약집 할 때 하나 더 추가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번도 4개 다 해버리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개 더 있습니다. 창사관. 힌트. 창사관정. 정의 정. 읽지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창사관정. 언제? 다음에 요약집 할 때 얘기해 줄게. 하니까 다음 주에 얘기 안 할 겁니다. 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여간에 창사관은 몇 프로? 출석? 20%. 그러니까 29번에 5번이 창사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20.
30번 조합 설립 옳은 것.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 아니죠. 등기해야 성립이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아니죠? 없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아니죠. 무조건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만약 재개발이 20명 미만일 때 설립하지 않지만 아시겠죠? 설립해야 돼요. 4번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맞죠? 4번 5번 조합위원이 결격 사유예요.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잃지 않는다. 31번 조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번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설립하지 않죠, 그죠? 조합은 설립하지 않는다. 2번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에 이사준다? 아니죠. 몇 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 100명 초과되는 5명 이상. 100명 이하는 3명 이상이죠. 2명 이하가 아니고 3명 이상.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들어봐요. 아닌 지역 뭡니까? 4분의 3, 3분의 2. 앞에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죠, 그죠? 4분의 3, 3분의 2. 그런데 보니까 밑에 단지가 아닌 지역, 면적 4분의 3. 틀렸죠, 그죠? 소유자가 4분의 3이고, 면적이 3분의 2. 숫자 모르면, 하여튼 간에 2개 다 나와야 되는 하나가 빠지잖아, 그죠? 그래도 틀리면 알 수 있다. 4분의 3, 3분의 2. 4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거기 현금 청산을 좀 지우세요. 내가 미처 못 봤네요. 손실보상이라고. 용어 바뀌었는데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현금 청산 4글자 지우고 손실보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밑에 31번 해설이지, 해설. 해설 파트에서도 동그라미 4번에 이것도 현금 청산 지우고 손실보상으로 바꿔주세요. 자, 읽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뭡니까? 제외한. 40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40페이지 바로 가로 5번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인데 가로 안에 생산자 물가 상승분하고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그죠? 네, 제외.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한 문제에서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해 맞는 겁니다. 5번 대연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가 없다.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임원에 대해서는요. 임원에 대해서 선임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총회에서. 근데 중간에 보궐선거할 때는 대의원서 가능합니다. 근데 조합장만 빼고. 그러니까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에서. 대의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에서 보궐 선임할 수가 없다. 맞아요. 어디 있냐면요. 41페이지. 1페이지 그 대의원의 가로 2번에 박스 있죠. 박스에 1, 2, 3, 4, 5, 6, 7번. 7번의 두 번째 줄. 조합장은 제외.
문제 참 야비하죠, 그죠? 난 너무 좋은데? 자, 사업시행 계획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이제 조금 탈랑해, 이제. 자, 교재는 43페이지 이후부터입니다. 32번, 사업시행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얼마죠? 100분의 20의 범위니까 20%가 넘으면 안 되겠죠. 그죠? 100분의 20. 여러분 46페이지 있어요. 46페이지에 쌍가로 3번에 가로 1번.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20 범위 이내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딴 거 맞는 것도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 내용에. 그 다음에 3번, 시장 문서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번, 시장 문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에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60일 내에 요 책에 다 있는 거예요.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대지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얘는 인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자, 45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으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입니다. 그런데 45페이지 맨 위에 줄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신고예요. 신고. 신고 중에 여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입니다. 특히 1, 2, 3번에서 계속 나오는데 현재 이 지분은 뭐냐? 3번. 대지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입니다. 좀 있으면은요, 뒤에 가면 2번 지분 나올 겁니다. 2번 지분. 2번. 책 봐요.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그냥 확대하는 것은 신고해요. 다만, 가로 안에 위치가 아예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인가받아, 인가. 일단은 그래 맞고요. 33번입니다.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에 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것도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획 다 외워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2번, 정비 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 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4번에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유 대책. 5번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인데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 대한 대책. 저를 보세요. 아무래도 여기 조합원들 얘기지 일반 분양자에 대한 내용 없잖아요. 우리 조합원 얘기만 나오지 상식적으로 그냥. 그리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분양할 수 있다가 나와. 근데 사업시행 계획서에 우리들 얘기만 나오지. 그죠? 일반 분양은 안 나와요, 이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비사업의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 기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 이거는 좀 벙 떠 있는데, 대행자. 파트 있어요, 대행자.
어디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25페이지) (25페이지)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1번. 거기 압류할 수 있다. 압류. 좀 문제가 좀 넓게 나온 거죠. 2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가 아닌 시행자도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시장 군수가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요거는 사업 대행자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오죠. 바로 이제 그 페이지 2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그죠? 이건 대행자 관한 내용이니까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를 위하여 지자체에, 임시 거주는 주거환경하고 재개발만 나와요. 지자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거주할 수가 있죠. 그죠? 있죠. 그죠? 매매계약을 이미 팔았다면은 너에게 빌려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할 수 없다 이상하잖아. 거주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은 51페이지, 교재 51페이지, 그 밑에 하단부터 해서 52페이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그죠? 52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박스 안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1, 2, 3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5번,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한다. 맞죠? 그죠? 예, 반환한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35번. 또 나오네요. 재개발 사업 시행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받아라 시장군수 등도 맞는 겁니다. 인가받아라 하면은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누구한테? 시장군수 등에게. 2번,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은 뭐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48페이지) 자, 맨 밑에 쌍가루 7넘버야. 1번, 존치 또는 리모델링 나오죠. 그죠?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1번만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줄 거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 나오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것이고요.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 아까 전에 자 신고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위치를 변경, 읽어봐요. 위치를 변경할 때는 이때는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인가 맞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그죠? 위치 변경은 인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대부로는 면제, 지자체, 국가 지자체 면제. 맞죠? 자, 5번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잠깐 보고 갑시다. 67페이지. 67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봐요, 메뉴에. 뭐가 나오죠? 재개발. 재개발,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나왔다 보면 뭡니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 주거환경 아니에요. 재건축 아니에요. 재개발, 임대주택인데, 동그라미 1번이 뭐냐? 1번은 조합이 요청할 때고요. 요청할 때 1번이 저 가로 2번이 자 조합이 요청할 때 국장, 시도, 시군구, 토주공은 조합이 요청할 때 아시겠죠? 조합이 요청할 때 국장, 시도, 시군구, 토주공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라. 너 많잖아요. 이 중에서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냐? 바로 2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인수 요청할 때 위에 1번 중에서 줄 거예요. 시도,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입니다. 시도, 시군 우선 인수. 시도, 시군이 우선 인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 문제. 자, 문제 보시면 35번에 5번입니다. 조합이 시도 또는 토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때 땡땡땡땡이 우선 인수, 토주공 등이 우선 인수 틀렸죠. 누굽니까? 시도, 시군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입니다. 토주공 등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맞추냐고. 그죠?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이거 무슨 뭐 사시공부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38페이지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36번 재건축 사업 옳은 것 1번 요거는 용어 정의네요. 그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요거죠, 그죠? 여기 뭐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이게 아니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주거 환경이나 재개발이죠, 그죠? 틀렸고요.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아닌 구역 아니죠? 무조건 전부 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정비구역 안에서만 전부 다. 주택단지가 주택단지냐 아니냐 그 차이죠. 정비구역은 다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정비구역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닌 구역 틀렸어요.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받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합니까? 신고해요? 무조건 뭡니까? 인가. '인가. 그런데 자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시장군수 등에게 뭐라고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신고. 이거 내가 찾아볼게요. 일단 보류. 책 어디 뒤에 섞여 있는데 좀 이따 내가 신이나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맞고 일단은요.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가 부담한다. 아니죠? 누가 하죠?
여기 해설 틀렸네, 해설이.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도요, 시장 군수 등을 지워버리고요, 비용은, 있어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의 이방권자가 부담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게 틀렸네. 왜? 예외적으로 요청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예. 37번,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1번, 또 나왔네.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땡땡땡의 사업시행에 인가받으라. 인가하면 누굽니까? 시장군수 등이죠. 시도 틀렸죠. 답 1번. 2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공고 내용도 통지해야 되고요. 4번,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 거주, 국가도 누구는 간에 무조건 면제고요. 5번,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나 전세금 돌려도 전세금, 그죠? 금전 반환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안 해주니까 시행자한테 요구하고 나중에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뭐 한다고요? 후상권 행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8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활성 등 임시거주,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둘 다 맞는 겁니다. 조치해야 된다. 맞죠? 2번, 국가가 할 때 또는 뭐 지자체도 맞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위 1의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나왔던 지문이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체크합시다. 이렇게 체크하고 문제집하고 순서가 조금 안 맞아서 그래, 내가 지금. 자, 55페이지. 55페이지. 거기 중간에 5번에 쌍가로 1번에 가로 1번입니다. 아시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지막 줄,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김에 한 단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6번이 6번에 지상권 등 나오죠. 그죠? 계약 해지. 아까 했던 거 이겁니다. 해지. 가로 1번 계약 해지. 가로 2번은 금전이죠. 전세금. 돌리도 그겁니다. 그 내용이 거기 같이 있는 것들이고요. 4번. 그래서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1,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일단은 이거는 맞는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58페이지. 58페이지 있어요. 8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쌍가루 2번입니다. 58페이지. 요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건축물은 뭐라고요? 조합 소유의 토지 건축물로 본다까지 한 5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